네, 현재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강이대생 실종 사건을 다뤘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가지 가설들을 분석했는데요. 국과수가 발표한 손정민 씨 부검감정은 우측 볼부 위에서 경미한 상처가 있었고 골절이나 장기의 손상이 없는 익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부검 소견서에 보면 양쪽 폐가 팽창이 돼 있는 상태에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는데 그 말은 즉슨 액체가 살아있을 때 숨을 쉬면서 들어왔고 전형적인 익사의 소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약물과 동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언론에서는 얼굴과 머리 부분에 상처가 있었고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보도되었는데요. 결국 국과수의 공식 부검 결과에서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의 상처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측 볼부 위의 상처, 후두부의 울퉁불퉁한 상처 같은 경우에는 크기, 정도, 양상으로 봤을 때는 중력에 의한 것 같지만 이것과 사망 원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에 의한 익사인지에 대해 검사할 때 중요시하는 게 가슴, 어깨, 목 부위의 압력이나 손상인데 시신에는 압력과 손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대 법의학 이호 교수도 두개골 골절은 없었고 조심스럽게 부검인은 입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익사를 시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용의자도 물에 젖어 있어야 한다며 당시에 용의자 A를 본 목격자와 CCTV 어디에도 A가 물에 젖은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타살과 같은 범죄가 저질러지려면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범행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동기와 기회 부분들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현장 자체가 굉장히 공개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범죄를 계획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또한 반포 부근의 한강공원은 거의 24시간 목격자들이 넘쳐나는 장소이고 탁 트인 공간에 남들이 다 보는 상태에서 살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포대교 남단의 수중 구조를 보면 강변에서 7m 떨어진 부분부터 갑자기 깊어지는 구조며 서부이촌 동쪽과 반포대교 남단 쪽에는 뻘이 많이 쌓인 곳이라며 한 번 빠지면 가만히 있을수록 깊게 빠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현재 사건 한 달 전에도 다른 사람의 구조 신고가 들어왔으며 그 정도인 곳에 들어가면 무사하긴 어렵다는 거죠. 시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4%였는데 음주와 익사는 굉장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용의자 A에게도 증거인멸을 하는 행동도 없었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어지는 심리적인 범죄자들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망하는데 개입했다라고 볼만한 정황 증거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타살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유튜브와 같이 일부 여론들은 그알 제작진과 전문가들을 매수했다며 계속 끊임없이 음모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튜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와 의혹이 제시되고 있는 영상들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며 제작진들도 당사 유튜버들한테 인터뷰를 권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문가들과 경찰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나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사회에 쌓인 불안감 분노가 법의 공정함을 찾아야겠다는 심리로 투사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으로 타살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음모론과 추측 등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니라며 선동하고 단지 조회수를 위해 증거자료를 조작해서 사람들에게 팩트도 아닌 가짜 정보를 심어주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음모론들에 대해서도 그 아래서 팩트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들로만 시청자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여론과 선동이 아닌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하자.